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장도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되게 핫한 이슈가 됐던 넷플릭스 드라마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저도 재밌게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던 그 용어 그리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이라고 해야겠죠. 가장 이제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어지면서 입원, 퇴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보호 입원, 동의 입원, 자의 입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여기 이제 질환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나 잠시 좀 힘들어서 그 병원에 진료 받으러 왔다, 조금만 있다가 나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퇴원을 못 하게 되니까 아주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나는 정상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해를 시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죠. 이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얘기, 그리고 이분들의 성장 스토리,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있는 폐쇄병동 환자들과 이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간호사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보호사와 같은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43조에는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행정 입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세 가지가 이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의 입원입니다.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서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자의, 나 스스로 이제 입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의 입원 같은 경우는 가장 가벼운 거죠. 박보영 씨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나는 그냥 자의 입원이라 생각해서 잠깐 병원에 쉬고 있다가 내가 나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처한 그 기억들을 되살리고, 당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본인이 직접 했던 행동들을 이제 아프고 힘들지만은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불편한 진실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지금 아픈 사람이구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구나를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의 입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의무자 혹은 의료진의 어떤 의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형태의 입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2개월마다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 여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동의 입원입니다.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해서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의를 얻지만은 어쨌든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동의 입원을 하는 경우에도 여기 영상에 나왔던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에도 이제 많은 환자들이 동의 입원을 형태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 필요성이 있으니까 보호자가 와서 그러면은 여기 치료 받으면서 본격적인 케어를 받자, 동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환자는 본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실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 여기 정신병동, 폐쇄병동의 생활이 너무 싫다, 퇴원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호 의무자가 퇴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왜냐하면 동의를 받아서 입원했기 때문에 자발적 입원이지만은 퇴원을 받을 때 무조건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 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하면은 보호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죠. 아니, 내가 이렇게 심각한 보호 입원까지 가야 되는 단계인가? 결국은 보호 의무자 혹은 이제 의료진의 어떤 결정이 없으면은 여기서 나는 이제 계속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극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자해 시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 입원으로 갔다가 보호 입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요. 동의 입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보호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데, 환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할 때 보호 의무자 2명이 신청해야 됩니다. 동의 입원과 다르죠. 보호 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입원 자체가 비자발적이고
보호 의무자 2명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입원을 하고 나서 2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그 소견을 밝혀야 돼요. 이분은 현재 보호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만약에 그 전문의 2명의 의견이 다르다면은 바로 퇴원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인데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해서 그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보호 의무자 2인이 제대로 신청을 해서 보호 입원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아닌지 여부 다투어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라든지 보호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병원과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뭐 다치거나 아니면 자해를 시도하거나 추락을 해서 뭐 죽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보호 입원 절차를 진행할 때 병원에서 그런 그 환자에 대한 준수 혹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보호 입원 절차에서 보호 의무자 2인 신청을 뭐 제대로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투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이제 그 현지 조사를 하죠. 이 정신병 건강의학과에서 뭔가 어떤 그 보호 입원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고발 혹은 뭐 그 제보를 받아서 그 조사하러 나오게 되면은 보호 의무자 2인 신청 제대로 한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서명을 했을 때 필체가 다른지, 그 실제 신분증이 다 제출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뭐 구체적인 소송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실제 제가 이제 소송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었을 때 병동의 분위기는 매우 폐쇄적이에요. 왜냐면은 실제 뭐 병동의 계단마다 모든 창문에는 창살이 아주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화장실 창문, 그 다음에 뭐 유리창, 아주 생각지도 못한 곳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 병원에 갇혀 있다는 거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탈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뭐 그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 옥상 전체를 아예 그 탈출하지 못하도록 다 둘러싸 버립니다.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는 형태로 뛰어내려서 본인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더라도 내가 그런 답답함을 탈피하고 싶으면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종 뭐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추락사 혹은 뭐 자해 시도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뭐 민사소송, 그 다음에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이런 문제가 다퉈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해 시도를 하거나 탈출하다가 위에서 탈출했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아니면 어디 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그럼 영구적 손해가 있으면 이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보호 입원이라든지 동의 입원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아니면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그 환자 수에 따라서 심사평가원에 이제 급여 청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수가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급여가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병원 행정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제보를 받거나 그런 의심이 있으면 나와서 이제 각종 그 현지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행정 업무에 따른 급여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당 수급을 했다라는 게 확인될 경우에는 병원에 대해서 업무 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행정 소송을 또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드라마의 주인공 박보영 씨는 이제 간호사로 나왔고, 그다음에 윤 보호사님이 아주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나와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이분들이 그 환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문제가 생기면은 각종 민형사 소송이 또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병원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또 이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된 소송들이 매우 많고 다양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세세한 어떤 소송의 진행 경과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사건이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한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100명 돌파했습니다.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별도로 감사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 정보란에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구독 설정, 알림 다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